자, 535쪽에 3절에 농지 위탁 경영이라고 제가 찾았습니까? 뭐 요즘 시험에 이것도 자주 나오는 편인데, 자, 위탁 경영이라는 것은 타인의 노동력을 빌려서 보수를 지급해서 농업 경영하는 것을 위탁 경영이라 하죠. 자, 그래서 위탁 경영은 함부로 못해요. 거기 보시면은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유농지를 위탁 경영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죠. 위탁 경영하려면 거기에 있는 해당 사유가 되어야 위탁 경영이 됩니다. 1번 병력부에 따라 징집, 소집됐다. 우리 군에 갔을 때는 위탁이 된다. 자, 그 다음 2번에 줄칩니다.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중인 경우.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국외입니다. 국내는 10년을 해도 안 돼요. 국외 여행. 해외여행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국외 여행을 3개월 이상 했을 때는 위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줄칩니다. 농업법인이 청산 중일 때, 소송 중일 때가 아니에요. 뭐? 청산 절차를 밟을 때는 위탁이 됩니다. 4번에 자, 줄칩니다. 질병, 취학, 선거에 따른 공직침, 그 밖에 다음이 중요합니다.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할 때. 자, 그러면은 부상일 때는 몇 개월 이상 치료해야 됩니까? 3개월 이상 치료해야 위탁이 됩니다. 자, 내가 암이 걸렸습니다. 위탁이 됩니까? 부상이 암입니까? 부상은 다쳤다는 거죠. 그럼 암일 때는 그 제일 앞에 질병이라고 되어 있죠. 질병일 때 암 같은데 우리 권리가 질병이 됐을 때는 치료기한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위탁이 돼요. 질병은. 그런데 다쳤을 때는 몇 개월 이상? 3개월 이상 치료해야 돼요. 자, 5번에 교도소, 구치소, 보호감호시설의 수용적인 경우에 작용할 수 없을 때는 위탁이 되고, 6번에 또 줄칩니다.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 자, 우리가 임신을 했다. 그러면은 위탁이 돼요. 그럼 임신 기간 동안 다 위탁이 되죠. 분만을 했을 때 6개월, 자, 분만하고 6개월 미만일 때는 위탁이 됩니다. 옛날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분만하고 며칠 쉬었습니까? 3, 7일 쉬었죠. 3, 7일 며칠이요? 21일 쉬었습니다. 21일. 자, 그래도 잘 사는데 여기는 지금 몇 개월 쉬라 뜻이에요. 6개월 쉬라 했대. 6개월. 예. 자, 그래 6개월 미만일 때는 위탁이 됩니다. 자, 7번 농지용 정진사업이나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위탁 경영도 할 수 있고, 8번에 농업인이 자기 노동력이 부족해서 농작업 일부를 위탁할 경우도 되는데, 자, 주요 농작업 3분의 1 이상을 줄칩니다. 농작업 3분의 1 이상을 자기 또는 세대원 노동력에 의할 때. 자,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위탁이 된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자기의 농업 경영에 관련된 줄칩니다. 농작업에 1년 중 30 이상 직접 종사할 때. 이럴 때는 나머지 농작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직접 농사 종사할 때는 1년 중 며칠 이상 해야 됩니까? 30 이상 해야 돼요. 예, 그래야 타인의 노동력을 빌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줄치라는 것이 2번, 3번, 4번, 6번, 8번에 1, 2번이었죠. 자, 주로 시험 놓으면 그거 묻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주의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제4절에 가서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농지 등의 처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로 갑니다. 자, 우리가 농지 취득 자격증은 요즘은 발급을 잘 내준다 그랬죠. 예, 지금은 잘 내줍니다. 무엇 때문에? 이 제도 때문에 잘 내줍니다. 자, 그래서 이 제도는 어떤 제도인지 봅시다. 자, 농지를, 자, 농업 경영에 자, 정당 사유 없이
자,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 있지 않는 등 사유가 있어야 돼요. 농지를 정당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이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내에 해당 농지를 자, 처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농지증 발급은 쉽게 해줍니다. 그러나 딱 보죠. 농사 짓나 안 짓나 딱 보고 있다가 안 지으면은 이 농지는 특별한 사유도 없이 놀려놓고 있으니까 언제부터 1년 안에 이 농지를 처분하세요라고 처분 의무가 들어옵니다. 예. 자, 그런데 처분을 해야 되는데 처분 안 했죠. 그러면은 6개월 내에 자, 처분할 것을 명령받습니다. 처분 명령이 들어와요. 그러면 처분 명령을 받아버리면 자, 반드시 이 농지를 어떻게 된다? 처분해야 됩니다. 안 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요즘 농지 처분하기가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럼 팔 데가 없으면 팔 데가 없으면 한국 농어촌공사에 매수해 주십시오라고 뭐 할 수 있다? 청구합니다. 청구. 그러면 공시지가 기준으로 자, 뭘 해준다? 매수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6개월 내에 자, 처분을 안 했다. 안 하면은 뭐가 부과되느냐? 이제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농지 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자,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자, 반복적으로 부과 징수합니다. 언제까지? 처분 시까지. 자,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서 자, 이 갑이라는 중개사입니다. 자, A라는 사람이 자, 여기 있는 이 농지를 투자 목적으로 자, 중개사 갑을 통해서 매입을 했다. 그런데 이 갑이라는 중개사는 농지법을 전혀 모릅니다. 왜? 농지법은 두 문제밖에 안 논다고 농지법 시간 때마다 수업을 안 들었어요. 예. 그 농지법에 대해서는 잘 신경 아무 관심 없습니다. 예. 자, 이런 제도 안나 모른다? 모르죠. 자, 농지증 신청하니까 투자 목적인데 농지증 바로 발급 놓죠. 그래서 A 명의로 등기까지 했어요. 자, A한테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예. 네 농사 지어야 되는데 주의를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를 안 주는 거예요. 정상적인 우리 중개사 같으면 직접 농사 안 지을 것 같으면 농사 짓는 사람 이거 빌려줘야 된다고 이야기까지 다 해줘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안 해요.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뒀겠죠. 얘는 아무 생각 없이. 자, 시장군수구청장이 딱 보고 있다가 아, 이건 놀려놨고 있네 싶으면 1년 내 뭐 하라? 처분 의무 고지서가 날라와요. 뭐 팔아라 할 때가 있다. 예. 신경 안 씁니다. 안 팔고 있으니까 처분 명령서가 날라오죠. 이거 보니까 이제 겁이 나더라고요. 예. 안 팔면 여러 가지 제재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를 다 해요. 해줍니다. 이 명령서에서. 자, 이제 팔긴 팔아야 되는데 팔 데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저걸 1억 주고 샀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 청구하니까 공시지가 기준으로 300만 원밖에 안 준다. 9,700만 원 어디 갔습니까? 날라가보죠. 날라가보. 자, 너무 헐다 생각하니까 안 팔고 내버려 두니까 이게 돌아버리죠. 니 1억에 샀지? 20% 2천만 원씩 계속 부과합니다. 언제까지? 처분할 때까지.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가격에 여기에 매수 청구할 수밖에 없다 이 뜻이에요. 자, 그래서 중개사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중개사가 농지를 취득을 시킬 때는 중개를 할 때는 A 보고 물어야 되죠. 농사 질 건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할 건지. 투자 목적이라면 네가 농사 안 짓기 때문에
농사질 사람에게 이거 임대나 사용대 계약을 맺어줘야 돼요. 그리고 수수료를 좀 많이 받으면 됩니다. 계약을 두 건이나 하니까. 그렇죠? 매매 계약도 했고 사용대 계약도 했으니까 이렇게 뒤처리를 해줘야 믿고 계속 여기에 거래를 하겠죠. 이렇게 하면은 A는 다시는 가을 본다 안 본다? 안 보여. 예. 저런 중개사들이 이제 돈을 못 부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럼 책에 봅시다. 농지 처분의 의무 대상이라고 되어 있죠. 농지 소유자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줄칩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갈로 띄어놓으시고 그 사유 발생한 날 당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아닌 자, 결국은 자기 세대원이 아닌 자죠. 에게 처분을 해야 합니다. 몇 년 안에? 1년 안에. 자, 같은 세대에 있는 사람에게 팔면 안 되죠. 옛날에는 이 규정이 없을 때 어떻게 했느냐. 자, 처분하라 하니까 자기 아들한테 처분했고요. 어쨌든 처분한 거죠. 예, 이제 그건 안 된다. 예. 자, 그러면 처분해야 할 사유가 박스 안에 여러 개 있는데 1번 체크해서 보시고, 소유농지를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이지 않은 정당 사유 없이 자유농업 등에 이용하지 아니하거나 또 이용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인정했을 때는 처분해야 됩니다. 2번 체크해서 보시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 설립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후 얼마가 지나면, 3개월이 지나면 처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 4번 체크. 주말 체험 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자가 자연재해, 농지개량, 질병 등 대통령에 대한 정당 사유 없이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에 이용하지 않게 됐다고 인정했을 때는 자, 처분해야 된다 이 뜻인데, 우리 주말 체험 영농 농지 소유했죠? 주말마다 농사지로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가야 됩니다. 안 가면 처분하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5번 체크하시고,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하고 농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한 날부터 2년 내 목적 사업에 착수하지 않으면 처분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내가 농지를 주택지로 바꾸기 위해서 농지 전용 허가나 신고를 했죠. 그러면 2년 안에 그게 주택 안 지면 처분해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8번 체크해서 보시고,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옆에다 씁니다. 초과분이라고 써서요. 초과분만 처분해야 됩니다. 자, 우리 이농 당시 농지를 소유 1만까지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만 원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럼 만원 그대로 소유해도 돼요. 나머지 초과된 것은 뭐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처분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데 체크했는데 주의해서 보시고, 보충학습에 관한 것은 3사례 가서 보면 됩니다. 자, 이번에 처분 의무 사실 통지 찾았습니까? 시장구청장 농지를 처분 의무가 생긴 농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처분 대상 농지 처분 의무 기한을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그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고 알려줍니다. 이 처분고지예요. 그럼 이 고지 받으면 1년 안에 뭐 해야 됩니까? 처분해야 됩니다. 자, 처분 안 하면 그 다음 페이지 처분명령 매수 청구라고 되어 있죠. 자, 처분명령 줄칩니다. 시장 갈로 띄어놓으시고 군수구청장은 처분 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않은 농지 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줄치면 됩니다. 이 처분명령. 이 명령 받으면 6개월 안에, 자, 옆에다 씁니다. 반드시 처분해야 돼요. 처분 명령 받으면 안 팔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처분해요. 자, 보충학습의 처분 명령 위에는 3사례 가서 보시고, 내려가서 매수 청구 줄칩니다. 농지 소유자는 처분 명령을 받으면, 자, 거기에 그 줄 끝에 한국농촌공사에 그 농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팔 데 없으면 여기라도 매수 청구해야 되죠. 자, 매수가격 원칙. 한국농촌공사는 매수 청구가 있을 때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치입니다. 공시지가 갈로 띄어놓으시고 기준으로 농지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자, 감정가가 아니고 무슨 가격?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 자, 그렇게 하시고 2번에 예외나 자 3번에 미자금 융자나 이건 다 3, 4 위에 보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이라 되어 있죠. 자, 여기 보시다시피 처분 명령을 받고도 처분 안 하면 뭐가 들어온다? 최종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들어와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처분 명령을 받은 후 매수 청구하여 협의적인 경우 등 대통령자는 줄칩니다. 정당 사유 없이 지정기한까지 처분 명령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해당 농지 토지가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자 부과를 합니다. 그럼 1억에 샀다면 2천만 원 부과했구나 이제. 자, 내려가서 3번에 부과 횟수라 찾았습니까? 시장군수구청장 최초 처분명령이 있은 날 기준해서 줄칩니다.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에 몇 번? 한 번 정도 부과합니다. 나머지는 뭐 3, 4 위에 보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가면은 농지 이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농업인에 관련된 것은 출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농지용 정진 등이라고 되어 있죠. 농지용 정진은 누가 합니까? 농업인이 한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1번에 농지용객 수립에 관한 거 버리시고 뭐 여러분 시험에 관계없는 부분입니다. 옆 페이지 가면 2번에 농지용 정진사업 시행이라 되어 있죠. 버리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가면 대리경작자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는 3, 4회 한번 보면 됩니다. 자주 노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넘어가서 교재 544쪽 보시고 자, 이 부분에서는 주로 노는 것이 농지 임대차 등에 관한 겁니다. 자, 농지를 임대하면은 임대료를 받는 거죠. 사용되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자, 거기에 관한 것인데 1번에 농지 임대차 무상 사용 보시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에는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 사용하게 하려면 박스안에 1번부터 그 다음 페이지 9번까지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여기 해당되어야 임대 사용대 한다 이 뜻인데 다 읽어보면은 사실상 다 허용했어요. 그래서 시험에 잘 낸다 안 낸다? 안 내요. 뻔한 내용인데 다 돼요. 읽어보면은. 자, 그래서 지금은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충학습이라 되어 있죠. 그것도 3, 4에 가서 보면 됩니다. 자, 그 밑에 내려가면은 2번이라고 되어 있죠. 1항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임차하거나 무상 사용한 임차인 무상 사용이니 줄칩니다. 그 농지를 정당 사유 없이 농업 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임대차 무상 사용의 종료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토지의 임대차나 사용대차일 때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종료 명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농지는 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임대차 계약 방법, 무상사용 계약, 갱신과 지성계라고 되어 있죠. 자, 임대차나 자 사용대차는 어떻게 계약을 맺어야 되느냐. 1번 서면계약 해야 됩니다. 자, 임대차 계약 갈로 띄어놓으시고 사용대차 계약은 갈로 띄어놓으시고 줄칩니다.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 구두계약은 안 된다 이 말이죠. 서면 계약에 민법에 임대차는 구두계약 됩니까? 되지요. 이거는 안 돼요. 무조건 뭐 서면 계약을 해라 이 뜻이.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올해도 아마 물어볼 가능성이 높은데 자 1항 23조 1항 8호 이모작으로 인한 임대를 제외한
자, 줄칩니다. 임대차 기간은 몇 년 이상 해야 된다? 3년 이상. 3년 이상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택 임대차는 기본적으로 2년 이상 하죠. 상가 임대차는 1년 이상 해야 되죠. 농지는 3년 이상 해야 됩니다. 다만 단생식물의 재배지 등 대통령이자는 줄칩니다. 다음의 농지의 경우에는 몇 년 이상으로 한다? 5년 이상. 5년 이상 해야 돼요. 자, 그래서 박스 안에 내려가서 자, 법 24조 2의 1항 단서에 따라 단생식물 재배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란 다음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되는데 1번의 농지 임차인이 자 거기에 2조 1항 각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음에 줄칩니다.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한 농지는 몇 년 이상? 5년 이상이다. 2번에 줄칩니다. 농지 임차인이 농작물 재배 시설로서 고정식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거 설치했을 때 그게 줄치시고 이것도 몇 년 이상? 5년 이상 임대차 기간 돼야 돼요. 다시 위에 가서 셋째 줄에 줄칩니다.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 5년보다 짧을 경우에는 3년, 5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본다까지 그래 줄쳤어요. 자, 그래서 3년, 5년보다 짧거나 약정이 안 됐을 때는 3년, 5년 이상으로 본다면 틀려요. 3년, 5년만으로 본다 이 뜻입니다.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양갈로 2번 내려가서 임대인은 줄칩니다. 임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징직 등 대통령이 정한 다음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임대차 기간은 3년, 5년 미만으로 정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질병이나 징집, 취학, 성에 따른 공직 취임 등등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임대인이 3년이나 5년 미만 계약을 해도 된다는 뜻이죠. 자,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3번 1항이나 2항 규정의 임대차 계약을 연장 또는 갱신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그 임대차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정합니다. 그럼 재계약 등을 할 때도 3년, 5년 이상으로 해라 이 말이죠. 자, 그게 3번의 임대차 계약 조정은 3, 4를 위해 가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있는 것도 마찬가지.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이제 548조 가면 농지의 보전이라고 내가 했죠. 자, 여기에요. 자, 크게 두 가지 제도 있습니다. 농업진흥적 제도가 있고 또 뭐가 있다? 농지 전용 제도가 있습니다. 자, 먼저 농업진흥적 제도부터 봅시다. 자, 교재에 548쪽에 보시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예. 자, 농업진흥지역이다라는 제도는 국가 식량 생산에 중요한 농지죠. 우리가 전국에 있는 농지 중에 특히 국가 식량 생산에 중요한 농지가 있겠죠. 어떤 농지? 뭐 대표적으로 넓은 평야지대에 있는 농지가 가장 대표적이겠죠. 이런 농지에 대해서 자, 제한을 강화시키고 더 개발 못하도록 제한시켜버리고, 자, 그리고 이런 농지에 대한 자, 보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지정하는 제도를 농업진흥지역이다. 그럼 농업진흥지역이 지정되면 국가 생산에 중요한 농지이기 때문에 개발 자체를 하지 마라 이 뜻이에요. 그래서 누가 지정하느냐? 시도지사가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어디다가 대상 녹지관리 농림 자,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있는 농지 있죠. 여기서 지정하는데 단 특별시의 녹지, 특별시 녹지는 지정한다, 제외한다, 제외해요. 어떻게? 자, 이렇게 지정합니다. 전국에 있는 농지 중에서 식량 생산에 중요한 농지에다가 뭘 지정한다? 농업
진흥 지역을 지정해요. 그러면은 전국 농지는 농업진흥적 안에 있는 농지와 밖의 농지 이렇게 둘로 나눈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투자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하려면은 어떤 걸 사야 된다? 안에 거 사야 됩니까? 밖에 거 사야 돼요. 밖에 거 사야 되죠. 그러면 이 농지가 농업진흥적인지 아닌지는 토지용객 확인은 있죠. 그것 때 보면 거기 뒤에 딱 표시되어 있어요. 아, 농업진흥적 안에 있는 농지다 하면은 자, 이거는 농사만 지어야 돼요. 네. 자, 농업진흥적도 또 둘로 나눠요. 하나는 농업 진흥구역. 구역이 붙었네. 별도 기준이 있다는 뜻이죠. 네. 또 농업 보호구역. 이것도 구역이 붙었죠. 이 별도 기준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농업진흥지역 안에는 둘로 나누는데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눕니다. 여기에 농업진흥구역은 어떤 것이냐?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평야지대 같은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 주변에 지정해서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하는데 자, 여기서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 뭐냐? 자, 여러분 중개사 시험에서는 농업진흥구역에 어떤 시설 들어가느냐, 보호구역에 어떤 시설 들어가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예. 농업진흥구역은 농지 집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농사 관련 일이나 시설 정도만 해라. 예, 농사만 해라 이 뜻이. 예외로 자, 농어민 주택 같은 거 등등 몇 가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인 주택은 넣는다 못 넣는다? 예, 농어민 주택만 들어갑니다. 예. 자, 그러면 진흥구역보다 조금 더 개발할 수 있는 게 보호구역이에요. 자, 여기는 농업 진흥 구역에서 허용되는 것도 허용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자, 여기는 단독주택을 넣을 수가 있어요. 단독주택은 일반인 주택이라는 뜻이죠. 여기는 일반인 주택도 들어갑니다. 예. 자, 그리고 근린생활시설 같은 것이 들어가는데 자, 근린생활시설 중에 우리 음식점 같은 거 있죠. 이런 거는 못 들어가요. 보호구역에 가든 같은 거 못한다 이 뜻이에요. 나는 가든 하고 싶은데 그러려면 바깥에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진흥구역에서는 주로 농사 관련된 거, 보호구역에는 진흥구역 허용되는 거 외에 추가로 이런 것이 좀 더 허용됩니다. 자, 그럼 책에 한번 보시면은 농업진흥적의 지정이라고 되어 있죠. 1번 시도지사는 거기에 줄치시고, 누가 지정합니까? 시도지사.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합니다. 자, 농업진흥지역의 구분 보시면 농업진흥지역은 다음 각호 용도구역으로 구분 지정할 수 있는데 농업진흥구역과 밑에 농업보호구역으로 나눠 지정합니다. 자,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진흥을 도모하여 하는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장관이 정하는 규모로 줄칩니다.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정합니다. 농지가 지되어 있습니까? 집단화되어 있죠. 1, 2번 읽어보다 더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습니다. 농업보호구역 보시면 농업진흥구의 용손 확보, 수질 보존 등 다음 줄칩니다.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정합니다. 자,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대상,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국토계획 및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줄칩니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특별시 녹지 제외한다까지 줄칩니다. 특별시 녹지는 지정하지 않습니다. 지정 절차 5번의 주민의 의견 청취, 자, 이런 것은 3, 4에 가서 보시고, 6번의 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분이 이런 부분에 가서 이제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이야, 이걸 뭐 머리도 안 들어가고
이 출제원이 이거 내면 내가 못 맞출 것 같다. 예, 외우지도 않고. 예. 이런 거 보면은, 자, 보시면은, 시도지사가 대통령장 다음의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는데, 1번 다음 항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줄칩니다.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야 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해제할 경우 줄쳤습니까? 자, 거기에 1번, 2번, 3번이 있죠. 자, 1, 2번은 그냥 읽어보세요. 출제위원회 시험에 낸다면 3번 내요. 왜 3번 냅니까? 거기에 숫자가 들어가 있으니까. 자, 그래서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되죠. 된 경우, 이 경우 다음에 줄칩니다. 면적이 얼마 이하인 때, 3만 제곱미터 이하인 때만 해제시켜주라 이 뜻이에요. 그럼 출제로 이것 딱 묻는단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번에 해당 지역의 여건 변화로 농업진흥지역 밖의 지역을 농업진흥지역으로 편입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뭐 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낼 이유가 낼 게 없어요. 그 다음에 3번에 해당 지역 여건 변화로 농업보호구역의 전부 일부를 자 그게 줄칩니다. 농업보호구역 전부 일부를 농업진흥구역으로 변경하거나 농업진흥구역 안에 3만 제곱미터 이하 토지를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자 진흥구역에서 보호구역 변경은 얼마 이하로? 그거 딱 묻는다. 아셨습니까? 네. 그러면은 변경과 해제는 기준 면적이 얼마다? 9다.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에 2번, 3번, 4번은 다 거기에 3, 4 위에 가서 보시죠. 자, 그 다음에 행위자료가 돼가 있죠. 농업진흥구역 제도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행위제한. 자, 진흥구역 지정한 곳에 여기 어떤 건물이 들어가고 여기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중개사 시험에서는. 자, 거기 보시면은 농업진흥구역의 행위제한 원칙에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줄칩니다. 농업생산,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행위로서 대통령제한 외 토지용이 할 수 없다. 줄쳤어요. 그럼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생산과 관련된 것만 해라는 뜻이죠. 자, 밑에 보충학서에 보시면 농업생산,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용행이다 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 보면은 자 1번, 2번 농작물 경작, 단생식물 경작 그거 다 뭐 하는 거요? 농사 짓는 거잖아. 그렇죠? 경작하고 재배하고 고정식 온실, 버섯 재배사, 비누랑 설치해서 역시 설치해서 경작 재배할 것이고 축사, 곤충 사육사, 간이 퇴비장 등등 전부 다 농사 관련된 일과 시설에 관한 거죠. 그건 그런 뜻이다라고 읽어보면 돼요. 그럼 시험에 이거 안 묻는다. 이건 뻔히 아니까. 그럼 뭐 묻느냐? 그 다음 페이지 예외에 찾습니까? 그걸 물어요. 자, 다음의 각 호의 토지용 행위는 그러하지 않다 해서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예외로 허용되는 행위가 자 거기에 14가지가 있죠. 1번에 보시면 농산물 가공 처리 시설 거기에만 밑줄 치시고 줄 쳤어요. 자, 그 다음에 3번에 농산 관련 시험 연구시설 줄치고 4번에 어린 놀이터 마을에 간 줄치고 자 5번에 농업인주택, 업인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산업용시설, 업용시설 줄치고 6번에 국방군사시설 8번에 문화재 보수복원 이전, 매장문화재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비슷한 공작물 설치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농업진흥구역 안에서 예외로 허용되는 거 거기에 1번, 2번, 자 1번, 3번, 4번, 5번 그 다음에 6번, 8번이죠.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게 예외로 들어간다. 그렇게 아시면 되고 8번 같은 경우
문화재 보수복원 이전이나 매장문화재 발굴 다음에 보면은 비석이나 기념탑 같은 거 우리 시골에 가면은 묘지에 세우죠. 그런 것도 허용된다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이번에 농업보호구역에서 행위자 하나 들어가 있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어떤 시설이 들어가느냐. 자, 1번에 줄칩니다. 농업진흥구에서 허용되는 토지용 행위는 보호구에 다 허용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농업이 소득증대에 필요한 시설이 하나 들어가 있죠. 기억에 줄칩니다. 관광농원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일 때는 부지가 얼마? 2만 제곱 미만으로.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주말 농원 사업으로 설치한 시설일 때는 부지가 얼마? 3천 제곱 미만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농업인 생활 여건 개선에서 필요한 시설로서 기억에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줄칩니다. 부지가 1천 제곱 미만으로 뭐가 들어간다? 단독주택. 그 다음에 일종건생 줄치고, 자, 그게 뭐 옆에 보면 이상한 내용들 많죠? 그거는 그냥 일종건생만 줄쳐보시고, 그건 안 보셔도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이종건생 찾았습니까? 거기에 줄치고. 자, 이종건생은, 자, 거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자, 일단 이종건생만 줄쳐보시되, 자, 골프 연습장 제외한다고 둘째 줄에 대가 있죠. 거기에 밑줄 치시고, 자,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밑에서 둘째 줄에 갈로 안에 보시면은, 자, 거기에 사진관 표구점 뭐 직업훈련소 다음에 보시면 학원 자동차 무도학원 제 그거는 아니고, 이게 지금의, 자, 그 이종건생은 옆에다가 제일 끝에다가 하나 씁니다. 일반 음식점 있죠. 일반 음식점 제외라고 썼어요. 그 중요한 걸 여기 또 빠져먹네. 예. 자, 이종건생 중에 일반 음식점 못 들어갑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니은에 다음 강목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줄칩니다. 부지가 3천 제곱 미만. 양수장, 정수장의 대피소, 공중화장실, 기타와 유사한 것은, 자, 3천 제곱 미만으로 들어간다. 단 갈로 안에 변전소 거기에 도시배관시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죠. 찾았습니까? 그게 줄치고. 자, 그래서 이거 외우라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안 해도 돼요. 그냥 읽으세요. 그런 뜻이라고.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에서는, 자, 이런 시설이 예외로 들어가고, 보호구역에서는 진흥구에 허용되는 거 들어가되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 들어가죠. 그러면 이 근린생활시설이 뭐 음식점이나 이런 거 제외한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안 해도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라고 해가지고 찾았습니까? 그거는 문제풀이 때 보시면 돼요. 자, 내려가서 농업진흥적의 농지 매수 청구. 이게 뭐냐? 자, 우리 시골에, 자, 가시면은 우리 농업인이 전부 다 대부분 뭡니까? 나이가 고령입니다. 70이다. 자, 그럼 이분이 자식이 서울이나 부산이나 울산에서 일을 하고 근로자로 있는데, 자, 이 사람 농사 짓습니까? 안 짓죠. 결국 농업진흥지 안에 있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다 고령이니까 여기 있는 농지를 자식들이 상속받아버리면 농사를 제대로 안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신흥생산이 문제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농지를, 자, 농업인이 더 이상 농사 짓기 힘들면은 노총농사에 뭐 해라는 겁니까? 매수 청구를 해라. 노총농사가 이때는 공시가 기준이 아닙니다. 감정 가격 기준으로 비싼 가격으로 사주겠다 이 뜻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농업진흥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농업법인 줄치고, 자, 농업진흥적의 농지입니다. 한국노총농사에 농지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줄치고,
이번에 한국노총공사는 매수 청구받으면 감정평가, 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 자 줄쳐야 될 것은 감정평가법인 등이 평가한 금액 기준으로 농지 매수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국가가 농촌공사를 통해서 농업지능적 농지는 계속 농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농업인이 고령일 때는 농사를 더 이상 안 지니까 한국노총공사에 팔아란 뜻이에요. 그럼 이 농지는 노총공사 다 모으겠죠. 그럼 누가 농사 지으려고? 자 그러면 노총공사에서 자 이 사람들이 농업인 고령으로 돌아가시고 그 농지 다 매수했습니다. 누가 농사 지을 사람 있어야 되죠. 자 기농하는 사람들 있죠. 에게 빌려주거나 파거나. 그런데 너무 그거는 기농하는 사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지금 생각하는 게 두 가지죠. 예. 첫째는 여러분 젊은 사람들 우리 군대 가지요. 군에 가기 싫은 사람. 양심적인 집총 거부하는 사람 있잖아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예, 그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군에는 안 가고 대신 총 대신에 꽃갱이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야 평등하죠. 군에 간 사람도 있고 나는 양심적인 이유 때문에 군에 못 하니까 나는 농사지로 가는 거예요. 대신에 군대가 지금 현재 복무기간이 한 18개월이죠. 예. 그럼 여기에 농사지로 간 사람 똑같이 18개월 하면 됩니까? 어느 게 더 위험하고 어렵습니까? 군에 가는 게 힘들죠. 그래서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은 처음에 5년 복무기간 하다가 3년 정도로 그 둘 중에 선택해라 뜻이요. 군에 가기 싫으면 농사지로 가라. 예. 자 거기 첫째 방안이고 두 번째 방안은 외국 근로자 수입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방안들이 지금 돼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농지를 전부 다 모으고 있어요. 국가가. 자 그렇게 하시고 5번에 자 농업지능구역과 보호구역에 걸치는 한필지 토지 등에 대한 행위 제한 특례는 5, 6월 달 3, 4일 이후에 문제풀이 때문에 보면 돼요. 여기는. 자 이제 그 다음에 농지 전용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부터 또 잠시 쉬었다가 갑시다.